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 과학교육대학원 물리교육 전공 윤지수라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로다민에서의 비선형 광음향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광음향이 무엇인지, 광합 비선형에 의해 일어나는 광음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제 형광 염료에서 제트스캔 방법을 이용해 측정한 광음향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풀이의 변화를 통해 광음향을 진동수 영역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음향이란 빛으로 소리를 만든다고 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펄스 레이저를 물질에 역이시키면 물질이 흡수하여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열팽창이 일어나는데 이 열팽창은 스피커초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이로부터 충격파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충격파가 매질 내에서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피해주 센서를 통해 정기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되는 파동은 수십 메가헤르츠 영역대로 광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에너지 스테이트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전자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은 포논 에미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빠르게 떨어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광을 냅니다. 이때 포논 에미션에 의해 격자가 진동하고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어 결국 광음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음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째서 소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기기의 경우 부대능이 좋지 못해 명확한 영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광학 영상의 경우에는 해상도는 좋지만 내부 영상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두 영상의 장점, 즉 내부 영상을 좀 더 나은 분해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광음향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직접 사용한 형광염료 로다민 6G에서 일어나는 광음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다민은 빛을 흡수하여 형광을 내는 물질로서 532나노미터 파장을 메인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590나노미터 파장을 메인으로 형광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근데 로다민의 경우 퀀텀 밀도가 높다는 특성에 의해 이렇게 흡수된 전자들의 95%가량이 형광으로 방출됩니다. 즉 광음향과 같은 형태로 에너지가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다민의 경우 또 다른 특성인 Excited State Absorption ESA를 통해 광음향을 방출하게 됩니다. ESA라는 것은 S0의 준위에서 전자들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 S1 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레이저의 세계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S1, 즉 Excited State의 전자들이 S2로 흡수가 한 번 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를 ESA라고 부르는데, 로다민의 경우 S1에서 S0로 전자가 떨어질 때는 95%의 형광의 높은 효율을 가지지만 S2에서 S1으로 떨어질 때는 퀀텀 필드가 좋지 못해 대부분 포논 에미션에 의해 소리로, 즉 광음향이 발생됩니다. 이때 S2 전자수는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파이는 레이저의 단위 면적당 세기로, 즉 레이저의 단위 면적당 세기와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광음향은 N2 전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단위 면적당 세기와 비선형 관계를 가지는 광음향이 발생합니다. 광음향도 기존 초음파보다 공간 분해능이 좋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비선형 광학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선형 광학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세기를 변화시키며 측정하는 실험 방법인 제트스캔을 이용을 했습니다. 제트스캔이란 레이저를 포커싱 시켜 측정 샘플을 Z축 방향으로 위치를 움직이며 측정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레이저의 총 세기는 일정하지만 면적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실험입니다. 광음향 신호는 레이저의 사이즈와 N2 전자수를 모두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Z에 대한 로렌츠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광음향 신호는 반치폭이 가지게 되는데 이 반치폭은 레일리 길이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ESA에 의한 광음향은 레이저 길이 전체에서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나오는 선형 광음향과 달리 좁은 영역에서만, 즉 레이저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만 신호가 측정되기에 이를 이용해서 광음향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Z축 방향으로 좋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실험 셋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32나노미터 나노 초펄스 레이저를 사용했고 두 개의 편간판과 하나의 웨이브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레이저 세기를 조절하였습니다.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초점 위치를 100마이크로미터씩 바꾸면서 제트스캔 실험을 진행했고, CCD 카메라를 통해서 로다민에서 나오는 형광과 피해주 센서를 통해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오실로스코프로 광음향의 정기적인 신호를 얻어 풀이의 변환을 하여 진동수 영역으로 살펴봤을 때 수십 메가헤르츠 영역으로 초음파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로다민에서 실제 광음향의 비선형성이 일어나는지 레이저의 세기를 증가시키며 광음향을 측정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 즉 광음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레이저 세기에 따른 광음향의 진폭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며 레이저 세기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다민에서 ESA에 의해
광음향 신호가 측정됨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Z스캔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초점 위치에 따른 형광의 세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초점 위치로 갈수록 형광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거리에 따른 형광의 총 세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이 Z는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며 Z는 0으로 갈수록 형광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ESA의 S0에서 S1으로 전자를 올리는 데 사용되었던 에너지의 일부가 S2까지 올리는 데 사용되면서 형광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점 위치에 따른 광음향의 세기를 비교해봤습니다. 형광과 반대로 초점 위치 즉 Z는 0으로 가까워질수록 광음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음향의 진폭을 Z에 따른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로렌츠 함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ESA 효과에 의해 레이저의 단위 면적당 세기가 강한 센터 부분에서 광음향 신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치폭은 1mm보다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고 이미징 분야에서는 분해능으로 쓰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한계를 가진 선형 광음향 분해능과 비교하면 이 반치폭은 레일리 길이와 관련된 크기로 배율이 더 좋은 렌즈를 사용한다면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음향도 결국은 진동수를 가진 파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위 면적당 세기에 따른 진동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Z스캔의 광음향 신호를 진동수 영역에서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커싱 위치 Z가 0으로 갈수록 진동수에 해당되는 파동의 진폭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0mm로 갈수록 즉 단위 면적당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레이저의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 작은 사이즈에서를 살펴보면은 고주파 영역에서 증가 비율이 저주파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Z스캔이라는 게 면적 변화를 통해 단위 면적당 세기의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면적은 고정시키고 레이저의 세기만 증가시켜서 똑같이 단위 면적당 세기의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때 세기 증가에 따른 진폭의 증가율을 보면 진동수별로 증가 비율이 앞과 다르게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과는 진동수 분포라는 게 세기보다는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세기를 각게 맞추고 세기와 면적에 따른 진동수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검은 라인은 세기도 작고 레이저 면적도 작은 반면 빨간 라인은 레이저의 세기와 면적을 키워 단위 면적당 세기를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봤을 때 저주파 대 고주파 비율이 빔 사이즈가 작은 부분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레이저 빔 크기가 작은 경우 고진동수 영역의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 크기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므로 진동수마다 Z 위치에 따른 세기 변화, 즉 로렌츠 함수의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각 진동수별로 Z스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진동수에 따라 반치폭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를 몇몇 진동수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렌지 그래프와 같이 고진동수로 갈수록 면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따라 반치폭도 작게 측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동수 필터를 이용하면 기존 광음향 신호의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로다민이라는 물질에서 ESA에 일어나는 비선형 광음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파워에 따라 광음향 세기를 측정하여 ESA에 의해 나오는 광음향 역시 비선형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Z스캔을 통해 Z가 초점 위치로 갈수록 형광은 줄어들지만 로렌츠 모양의 광음향 세기를 구할 수 있었고 이는 이미징 분야에서 좋은 분해능을 가진 기술로 응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단위 면적당 세기에 따른 진동수를 비교 분석해보니 면적이 바뀜에 따라 이 고진동수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동수별로 반치폭을 구해봤더니 고주파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동수 필터를 이용하며 광음향 이미징의 해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